HMB. 제가 그 방송을 그 사회복지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물론 노인복지관 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복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복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같이 하는 건데 그 회장님한테 좀 개인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신뢰가 되면 편집하겠습니다. 네. 신뢰가 안 된다면 회장님은 어떻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천 중고등학교에서 역도를 할 정도로, 역도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신체가 건강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네. 20살 때 좀 불의의 사고로 팔과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중도 장애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32년째 지금 장애인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으셨을 텐데. 글쎄요, 아무래도 가족의 힘이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배우자를 만나고 또 가족을 꾸려가면서 아무래도 힘을 얻게 되고 또 원동력을 얻고 그렇게 삶의 의미와 의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셔서 이 지체장애협회 회장님을 하시면서도 특히 그 운동형으로 있던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더 그렇죠. 쓰이시겠네요. 예, 왜냐면 얼마든지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돼, 내가 나가서 뭘 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좀 없앴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회장님 되셔서 홍천군도 예산을 잡아서 뭐 이렇게 뭐 아까 작은 큰 돈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뭐 지원비가 크다고 나는데 그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좀 더 홍천군에다 좀 예산 조달하고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운영비와 또 직원들 급여가 대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그 회원들에게 이렇게 뭐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집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원금과 아니면 제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회원들에게 약간씩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지. 뭐 군에서 솔직히 뭐 1년 예산 중에 뭐 얼마를 주면서 이거는 아무개 집에 뭐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이건 뭐 아무개 집에 식료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제가 그 저번에 그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랑 그 방송을 할 때 저희가 원스톱 복지, 통합복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통합복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거 뭐 제안을 하는 건데 사실 지체장협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다 각자 고유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체장협회가 교통약자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뭐 먹거리라든가 뭐 다른 어떤 복지에 관련된 게 눈에 띄었을 때 회장님이 물론 복지과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협회나 뭐 어디다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홍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협회나 이런 쪽 회장님 만나서 그렇게 MOU를 맺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도와주신다고 정보를 주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오주희 회장님이 인터뷰하는 그 방송을 봤습니다. 네네. 그 방송 내용 중에도 보니까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어떤 같은 이제 홍천군에 있는 단체들끼리 뭐 MOU라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인 미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필요한 거를 좀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어떤 다른 뭐 그 협력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럼 혼자 단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단체나 뭔가 협력해서 뭘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뭐 다른 단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저희는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상위에 이제 상위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위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할 때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좀 뒤져봤는데 사실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 회장님이 혹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뭐 슬로건 같은 거나 뭐 지장에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왜 눈물이 갑자기 그런 걸 하세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저 가족 생각하면서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 많이 보셨죠? 네. 전동 휠체어들이 다니는 길이 보면은 이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도 아니면은 차로. 네, 자전거처럼.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전용 도로가 있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인도에도 보면은 경계석으로 인해서 이런 전동 휠체어가 마음 놓고 올라가지 못해요. 적어도 어느 구간 정도 경계석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런 전동 휠체어가 편하게 인도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좀 높은 관계자들께서는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먼저 있던 직원분이 한 분이 한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네. 장애인이 편하면 이 세상 모두가 편하다. 제가 아마 들은 어떤 슬로건 중에 그 직원분께서 만들어 놓은 그 슬로건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나. 장애인이 편하면 이 세상 모두가 편하다. 네. 뭐 이동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삶의 질도 그렇고. 그렇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홍천군 인구의 76%면은 수가 꽤 되는데 홍천군은 어떻습니까? 뭐 물론 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관심도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저희 군에서는 네. 굉장히 높게 저희가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해결을 해주고자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군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지금처럼 더 해주시면 좋고 아마 또 욕심이죠. 제 욕심인데 좀 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넉넉히 받아서 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개별 개인에게 뭐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가 저 거리에 이동할 때 인도가 가장 힘든 부분이 경계석도 있지만 이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땅에 맞습니다. 틀어지면서 울퉁불퉁하고 막 퉁퉁퉁퉁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인도가 아닌 차도 아스팔트 길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구간은 이렇게 인도 블록 없이 그냥 이렇게 편편하게 만든 데도 있고. 그렇죠. 구간마다 다 틀린데 대체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전동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수동형 휠체어가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좀 길을 그 인도 블록이 아닌 수평으로 갖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얘기해보셨어요? 지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네. 회장님, 네. 지금 몇 년째 지금 회장님 몇 년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2022년 3월에 임명을 받은 거는 직전 회장님이신 고 김성식 회장님께서 갑작스레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를 맡게 됐고요. 고 김성식 회장님과는 제가 부회장으로 한 2년 정도 제가 회장님이랑 같이 하다가 그리고 겸임으로 후원의 부회장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김성식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회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막중한 인물을 맡으셨네요. 남들은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좋은 자리인 줄 알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옆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뭐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고 김성식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탄탄한 그 지혜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틴다는 말은 좀 뭐가 열악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홍천군에서 빨리 좀 군의원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있으니까 홍천군에 바라는 걸 빨리 얘기하십시오.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공간이면 공간.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용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네. 10,000건이 이상이 늘었다면은 직원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직원을 물론 군에서도 그걸 알고 아마 이제 증원에 대해서 이제 증차와 증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서 많은 이용자들이 좀 불편함 없이 또 기다림 없이 이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보행장애인이 아닌 휠체어 이동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완만해졌으면 좋겠다. 좀 편의 시설을 좀 더 늘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떤 좀 지금으로서의 목표지 않을까. 장애인분들이 우리 복지 예산으로 혹시 혜택 받는 것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휠체어도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러나요? 예, 일반 수동형 휠체어도 보면은 활동형 휠체어가 있고 그냥 일반 휠체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휠체어를 보조를 받으려 하면은 보행이 일단 불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형 휠체어 중에서도 그냥 그 실내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아산병원 정형외과에서도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그 건강의료기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그 바우처를 제공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자기 부담금 10%만 내면은 제공을 해드리고 100만 원 이상, 90만 원까지 또 지원이 되는 활동형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춘천의 재활병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기 상사라든지 그런 데 제출하면 바우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바우처를 받으셔서 그렇게 제출하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건 그렇게 받으면 되고,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장애가 선천적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후천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마음에 좀 복잡하고 좀 힘이 안 생길 때 그런 분들에서 상담을 도와주려고 상담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맞습니다. 그 지체장애협회만 상담센터가 있나요? 장애복지가 되는데 상담센터가 있나요? 저희 지체협회만 그 상담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담실 운영의 목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사례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고충 상담 그런 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고충 상담의 어떤 종류에는 결혼이라든지 결혼 상담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이 장애인들이 결혼하고 싶죠. 누구나 하고 싶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신체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담 그런 것도 들어주는 거고, 또 직업에 대한 상담, 그리고 가정사에 대한 상담, 개똥이 아빠가 집 나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그런 사생부터 직업에 대한 상담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보통 해서 상담하시나요? 아니면 만나자고 하시나요? 대개 저희가 이제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요. 네. 또 사무실을 내방해 주시는 민원인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동 지원도 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홍천은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그게 문제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차를 못 대겠는데 참 어떡하죠? 몸도 불편하신 분이 사업이 커지면서 네. 일단은 차량이 늘어나면서 네. 주차장 확보가 솔직히 어려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교통과 홍천 도시교통과에서도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아마 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홍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애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협회에 오늘 얘기니까 지체장애 협회에 뭐 어떤 뭐 관심이나 어떤 거를 보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참 외람된 말씀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후원이죠.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후원금 영수증도 발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비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천이 좀 아쉬운 부분이 다른 단체하고 좀 MO를 좀 많이 맺고 뭐 개인 봉사단체도 예를 들어서 뭐 홍천에 뭐 나눔이 봉사단이 집수리를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협회에도 MO를 맺고 뭐 나눔이 봉사단도 물론 뭐 바쁘셔갖고 다 못하겠지만 한번 만나보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좀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그 타 단체와 협력할 수 있게끔 조금 저도 좀 더 정진하고 노력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 협회가 있다는 것은 강원도도 모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전국도 모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회장님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강원도에 18개 시군의 회장님들이 다 있다. 그죠. 또 만나면 우리 동네는 어떻고 이런 얘기 막 하러 할 텐데. 저희 홍천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굉장히 잘하고 있나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냥.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다 시군에 있는 회장님들이 워낙에 출중하시고 훌륭한 회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서 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르침도 받고 그래야 이제 3년 차다 보니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물론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또 도협회 18개 시군에 있는 회장님들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워가면서 저희 홍천군 지회와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사실은 어떤 삶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지체장애협회에 있는 그 직원분들 뭐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 급여가 되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사명감 있고 복지사들도 많이 계시죠? 네, 일단은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운전원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근데 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일을 하시는 직원들 그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서 아주 적당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죠. 누가 올려줘야 됩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분들은. 회장님이 올려주는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저희가 국고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해상관청에서 이렇게 좀 급수를 올린다든지 그러면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만약에 뭐 호봉수와 뭐 이런 그 경력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만 나가야 된다 하면은 뭐 다른 방법 뭐 식대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비라든지 이런 수당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한 달에 한 뭐 도십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더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만 한다면은 호봉은 올라가나요? 호봉은 올라가고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호봉은 높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호봉이 낮은데 솔직히 호봉 높으신 분들과 낮으신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높고 낮고의 차이를 떠나서 평균적으로 그분들에게 한 도십만 원이라도 교통비와 아니면 식대 그런 그 비용으로 좀 지원을 해주신다 하면은 그분들도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또 일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 아무리 자기가 직장이라도 직장으로서의 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고,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성과했을 때 인정을 받거라든가 아니면 보상이 있을 때 사람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단순 그래프나 규정만 가지고 너는 이것만 받고 그냥 정리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 좀 더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챙겨서 보람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오래됐는데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홍천 국민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장애인들이 편하면 이 세상 모두가 편하게 된다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대접만 받거나 뭐 이렇게 정상인들보다 그리고 비장애인들보다 뭐 이렇게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다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때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눈치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고요.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그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 곱지 않은 시선, 그런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딴 게 없어요. 우리 홍천민 여러분, 장애는 불편하고 약간 삶의 방식이 틀릴 뿐입니다. 하여튼 옆에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좀 배려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거기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 말씀처럼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라 단지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할 때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홍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신 홍천군 지체장애인협회 이승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